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요즘 무척 좋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 또 주말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반격이다. 그렇죠.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이겼는데 오늘은 하드웨어 반격이다. 하드웨어 대표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딥시크에게 한방 얻어맞고 추춤추춤하다가 다시 조금씩 삐적삐적 올라오는 모습. 브로드컴 16% 빠진 이후 바닥 한 반 정도 회복이 됐는데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우리의 테슬라는 못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반격. 그 뒷면에는 중국의 애플과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반독점 덤핑에 대한 반독점 거기에 대한 조사가 깔려 있는 거죠. 중국의 반격은 탁탁 핀셋으로 애플과 그리고 구글 같은 종목들을 찍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죠. 네, 본격 돌입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크게 가격이 하루 만에도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흔들흔들했는데 팔란티아가 대표적이죠.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 모습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래서 관세 전쟁, 딥시크 전쟁, 다음에 실적 전쟁 이 세 개가 섞여 있는 그러한 뭔가를 많이 봐야 되고 뭔가를 많이 찾아보고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죠. 네,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금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일단 로봇이죠. 네, 로봇 일부 로봇들이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3월 전까지만 로봇을 들고 가고 그 2월 말 정도에 가서 로봇을 좀 팔고 가자. 공매도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 의료 AI, 그 다음 로봇,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움직이죠. 특히 이제 저는 의료 AI, 뷰너, 딥노이드, 루닛, 이런 종목들은 좀 사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변수가 많은, 체크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은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0.59 상승, 나스닥이 거의 보합에서 움직이네요. 네, S&P 500은 0.21% 상승.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초창기에 애플, 구글 뭐 두들겨 맞는다,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이러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 미국 중심 첫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183, 네, 3.1bp 하락을 했는데 오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4이고 4.5 이하로 내려왔죠. 9.4bp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 하락은 한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 제약바이오들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AI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한국 주식시장의 호재이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소식은 금리 하락, 아주 10년짜리 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알파벳과 AMD는 크게 하락을 하고 반대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들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반대로 알파벳 같은 데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AMD는 있는 하드웨어인데 가격의 움직임들이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 알파벳은 실적이 안 좋은 분들, AMD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8% 이상, AMD는 10% 이상 굴러떨어지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좀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반대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전날 장 마감 이후 4분기 실적을 알파벳이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오른 데 그치며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며 실망감을 안겼다. 일단 매출이 12%나 올렸지만 시장은 약 15%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 EPS도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섣불하진 아니었고, 관심이 쏠린 클라우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비 30% 증가했으나 시장은 35%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실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예상을 미스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또 AMD는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인공지능 부분 매출이 시장 예상에 미달되면서 실망감을 나타내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전날 장 마감 후 매출이 전년 동기비 14% 늘며 흑자 전환하는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시간에 걸려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날 주가는 6% 이상 뒤로 밀렸다.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보다 올랐던 것보다는 6% 이상 밀리면서 이따 끝났다는 거죠. 상장 폐지기까지 몰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1월 투자자들에게 주요 사업 방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기대를 모으면서 주가가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애플과 구글이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나서면서 뭐 크게 빠질지 알았지만 1%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네요. 엔비디아는 3%대 상승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 딥시크 충격 여파에 좀 벗어나는 모습.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박스권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ADP 고용지수는 양호했다. 그렇죠? ADP 민간 고용지수는 양호. 고용은 또 ADP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됐고,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ADP 민간 고용 오토매틱 프로세싱 ADP 약자인데 1월 민간 고용은 전월비 18만 3천 명 증가.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전월 증가폭이 17만 6천 건, 시장 예상은 15만 명을 했는데 18만 3천 건이니까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모습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고 생산 부분은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 네, 서비스는 경제가 호황일 때 서비스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죠. 미국 ISM이 집계한 1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는 52.8로 시장은 54.3을 예상을 했는데 52.8을 기록하는 모습. 그렇죠? 지난달에 54.1이었는데 52.8,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 크게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은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무역 적자, 무역이란 단어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죠. 미국이 1월 무역 수지를 발표했는데 적자가 지속됐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이다. 수출은 3조 1,916억 달러, 전년 대비 1,198억 늘었으나 수입이 더 늘었네요. 4조 1,100억 달러로 2,533억 달러가 늘면서 무역 수지 적자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수입이죠. 아니, 지들 그럼 수입을 줄이든지, 지들은 온갖 소비를 다 하면서 그것은 줄이지 않으면서 무역에 대해서 적자, 흑자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건 뭐 좀 문제가 있죠. 교역 국가별로는 중국과 무역 적자 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컸다. 뒤이어서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베트남이 올라나, 아일랜드도 867억 달러 미국이 적자를 보이네요. 독일, 대만, 일본 이렇게 적자 폭이 컸는데 한국은 660억 달러로 9번째였다. 9번째. 우리나라가 9번째로 미국에 대해 흑자국이네요. 오늘 시장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DP 민간 고용 18만 3천 건 예상 상해. ISM 서비스 PMI 지수 52.8 예상 하해. 지난해 무역 적자 3년 내 최고. 모두 다 강달러 영향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 1분기 1250억 달러 국채 발행 예정.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10년짜리 국채가 크게 내리는 모습.
트럼프 가자지구 미국이 소유의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중동 쇼크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동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좋은 거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악유가 굉장히 심한데 그동안 이제 부시 정부 때 이제 중동에서 발을 뺐는데 다시 중동을 발을 들여놓는다. 블랙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블랙을 지원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겠다.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인텔과 차세대 양자 컴퓨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양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온라인 수입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중국의 테무와 쉐인을 겨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및 주요 종목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달러 마이너스 0.32, 107.475, 달러 약세, 다음에 금리 하락, 유가 하락, 이런 거면 우리나라가 주식하기에 참 좋은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원달러는 1445.18달러로 미국 시장에서 새벽 2시에 끝난 거죠. 원화는 강세. WTI 한번 봅시다. 2.1% 하락하면 71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WTI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금 가격은 오늘 또 올랐네요. 2,884달러. 금이 최근에 위너죠. 프로드컴 5.43% 상승 234달러. 우리가 여기서 한 240달러부터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역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강합니다. 다음 테슬라는 상하이는 3.44, 378.7달러. 사야죠. 거의 뭐 바닥에 두 번, 바닥에 닿았으니까 테슬라는 사야 됩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하락 3.31% 하락, 100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0.93%. 뭐 인텔과 일본 국립연구원이 양자를 같이 연구하기도 했는데 큰 영향을 안 받네요. 리게티도 0.77% 상승, 조비에비에이션 0.2%, 1-2% 상승, 엔비디아 4.58%. 제가 여러분이 였죠.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살 때라고 이야기했죠. 140달러에 팔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0.58% 하락 231달러. ARM이 좋네요. 170달러. 뭐 선정위에 스타게이트에 포함이 되고 저전력 반도체 설계기업 이런 소재들이 ARM을 계속 주가를 거의 120달러까지 갔다가 17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ARM에 아주 독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의 핵심이죠. 얘가 뭔가를 설계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AMD 마이너스 6.99 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울타비티 0.15% 상승. 오늘 이제 금리도 빠졌고 인라인들이 제약바이오들이 삐쩍삐쩍 올라오죠. 843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2.36% 상승해서 92달러, TSMC 2.42% 상승해서 208달러. 오늘은 하드웨어 반격이 시작됐다. 하지만 과연 그 지속성, 맷집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이미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97,638달러, 마이너스 1.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1차적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중국이 이제 관세를 두들겨 맞았는데 관세 전쟁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세컨 티어가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뭐 독일, 유럽연합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미국 관세율을 지금 얼마나 맡고 있는가? 지금 대미국 관세율은 지금 제로라는 거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입비 중 낮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우리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의 중장기적 시력은 집권 일기 시절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분간 관세 위협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유럽, 한국, 일본이 다음 타겟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미국 수입 중 항구 비중은 4%로 7위이며 이것을 산업을 13개의 주요 산업으로 좁힌다면 10%가 넘으면서 넘버 5위를 기억할 정도로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에 하나죠. 반면 다른 주요 수입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평균 관세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0%대 평균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이미 최우선적으로 관세를 두들겨 맞은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우리가 다음 차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이 때리는 관세율에 대해서 거의 뭐 0%였는데 이제 타겟이 됐으니까 한국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평균 수입 가격 대비 한국의 수입 가격 비율을 보면 자동차, 알루미늄, 고무, 철강, 석유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와 경쟁이 심하고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관세를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밀기계, 금속, 일반기계, 화학 이런 쪽은 관세를 좀 매기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산업 자체에 대해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동차가 아주 뭐 타겟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네. 그래서 환율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1기와 2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환율이 1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쭉 빠져버렸죠. 취임 이후에. 네.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제 금리 빠지고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WTI 빠지고 이런 면에 온다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나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러 지수. 이런 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5월까지는 든든하게 지켜볼 수 있는데 문제는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서서히 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러면 어떤 종목이 두들겨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들은 뭐 일부 로봇 종목 정도인데 이들을 두들겨 팔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에 본격 진입.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죠. 관세라든지 뭐 딥시크 이런 노이즈가 좀 없어지면서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상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등 기회를 줄 거로 보이지만 소부장들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미 시장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갔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뭐 주어봐야 박스권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대표적인 AI 소프트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잘 그려서 오면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최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편입 가능성과 휴머노이드 전쟁의 전사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0만원을 넘어서면서 위에 물량이 기존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제 보유자들이 누가 얼마나 파느냐인데 또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도 많지가 않아. 200만 주인가 뭐 얼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 에코프로처럼 말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원까지 일단 봅시다. 40만원 본 다음에 또 50만원 생각해보고 일단은 수급도 좋고 뭐 미래의 성장성도 좋고 일단 수치는 안 나오지만 이 로봇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로봇으로 모든 것을 깔 수밖에 없다. 사람들 저렇게 다 쫓아내면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쫓아내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서빙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로봇이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 협동 로봇. 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일한 적은 3월부터 재개될 공매도에 타겟이 될 종목. 그런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잠기고 삼성전자나 다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빌려서 대차를 때릴 가능성도 좀 부족하다. 때리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만원, 50만원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 10조까지는 보는 세력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매도에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우리나라 주식 중에 오버밸류에이션이나 버블이 낀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따라서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더라도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네, 최근 그나마 눈에 들어온 종목군은 샘 알트만 연구한 의료 AI 분야인
퓨너, 딥노이드, 루닛 이 3개 정도 보는데 이 중에 저는 이제 딥노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편이죠. 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7,000원, 8,000원, 7,900원인가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원까지 한번 보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주말인데 오늘도 좀 많이 상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내일은 이제 오늘은 미국이니까 12월 소매 판매, 주간 실업 신장 청구 건수, 4분기 노동 생산자, 단위 노동 비용 뭐 별거는 없네요. 그다음 미국은 아마존, 일라인일리, 허니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네요. 우리는 한국은 신한주주, 글로비스, LGU 플러스, HD현대, HD현대 미포, 현대그룹주들이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 중요한 건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 눈에 한번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고 날씨도 춥고 변동성도 많고 체크할 포인트가 많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유가 빠지고 금리 특히 많이 빠지고 달러도 약세로 가고 워낙 강세로 가고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아직까지 세컨 티어에 대한 관세에 해 때리는 것이 좀 멈춰 있을 때 이때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친구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이 주소 치고 이거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가입하기가 있는데 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